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내 셔츠 어딨어? 빨리 좀. 엄마, 나 오늘 입고 간다는 원피스 안 빨았어? 정말 내가 꼭 빨아달라고 했잖아. 네 원피스 빨아서 네 방롱에 넣어뒀어. 넌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니? 여보, 나 늦었어. 내 셔츠 어딨어? 그것도 안방롱에 있지 어디 있긴 어디 있어. 흰색 말고 하늘색. 거기 옆에 걸려있네. 안 보여? 쏘리. 이것 좀 다시 다려줘. 주름 졌다. 그런데 내 가방은? 엄마, 나 국 좀 더 줘. 네가 좀 떠먹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이 된 가정주부입니다. 언제나 우리 집 아침 풍경이에요. 제가 없으면 회사, 학교 하나 제대로 가질 못하는 우리 식구들이에요. 정신없이 남편 출근시키고 딸과 아들 학교 보내고 나면 이제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하고 저녁 때 먹일 반찬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 부업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죠. 아들, 딸 둘 다 대학생이다 보니 들어가는 돈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학비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잖아요. 제 일상은 이렇게 언제나 똑같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꿈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혼해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 그 꿈들은 흐려지고 옅어져 이제는 보이지도 않네요. 오늘은 이불 빨래를 해야 하나? 이제 여름 이불 준비해야 하는데.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 친구 미선이었어요. 미선이는 중학교 동창으로 제 오랜 친구였죠. 정희야 뭐해? 뭐하긴 밀린 집안일 하고 있지. 바쁜 거 같네. 아니야 바쁘긴. 괜찮아. 안 바쁘면 오랜만에 점심이나 같이 할까? 내가 너희 동네로 갈게. 사는데 바빠 1년에 몇 번 보기 어려운 친구의 점심 요청이 반갑더라고요. 전화기를 붙들고 미선이와 통화를 하며 이불들을 보다가 그냥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은 어쩐지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 그러자. 우리 동네 말고 내가 오랜만에 그쪽으로 갈게. 아니야, 내가 갈게. 그쪽에 볼 일도 좀 있고. 무슨 볼일? 만나서 얘기해. 그렇게 미선이를 만나 점심을 먹었어요. 남편 흉보고 자식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나저나 볼 일 있다고 하지 않았어? 병원에 좀 가봐야 해서.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오늘은 혼자 가기 좀 그래서.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어? 어디 아파? 나 암이야. 뭐? 암? 얘가 갑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 미선아, 너 정말이야? 응, 사실 좀 됐어. 위암이긴데 많이 좋아졌어. 전이도 안 됐고. 지금은 정기검사 받으러 가는 거야. 야, 이 기집애야. 뭐야. 그동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섭섭하다, 얘. 뭐 좋은 일이라고. 같이 가줄 수 있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을 해야지. 참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당연히 가야지. 나한테는 진작 말을 했어야지. 속상하다 정말. 어쩐지 친구는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제 이야기만 듣더라고요. 암 정기검사로 병원 가는 길인데 네 남편은 뭐하냐, 자식들은 뭐하냐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친구 병원 진료를 함께 봐주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오니 5시쯤이었습니다. 이제 곧 남편과 애들이 돌아올 시간이기에 저녁 준비를 해야 했죠. 서둘러 냉장고를 열어 찌개 재료들을 꺼내고 준비를 하다가 문득 주방에 달려있는 작은 거울로 저를 보았습니다.
하얀 새치들의 주름진 피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름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곧 할머니 소리도 듣겠더라고요. 갑자기 조금 전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도 가족들 인생 대신 살아주지 말고 네 인생 살아. 나 봐. 암이 내 인생에 들어오니 가족들은 다들 각자 인생 살러 가더라. 친구의 말이 돌덩이가 되어 제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거울을 보다가 가슴을 주물러 보았습니다. 배도 쿡 찔러보고요. 아픈 곳은 없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에게 저녁을 대충 차려주고 일찍 잠자리에 누웠죠. 여보, 이거 아침에 먹던 거 남은 거 아니야? 저녁 준비 안 했어? 엄마, 초코 똥 쌌어. 저는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당신 아침에 먹던 거 저녁에 또 먹는다고 안 죽어. 그리고 하성이 너 초코 네가 키우고 싶다고 해서 데려온 강아지야. 똥은 네가 치워.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잠에 들려는 찰나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이 배달 음식을 시킨 듯 했어요. 여보, 치킨 왔다. 나와서 먹어. 여보, 여보. 안 먹어, 안 먹어. 그냥 자게 좀 냅둬.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눈을 새벽에 떴는데 그냥 침대에서 안 일어났어요. 토요일이라 남편도 애들도 집에 있더라고요. 여보, 일어나. 10시 넘었어. 대체 언제까지 자는 거야?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었으면서. 배고파. 아침 줘. 초저녁에 잠들어.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있으면 어디 아프냐? 그렇게 먼저 묻는 게 인간된 도리 아니니? 아침밥 먼저 찾기 전에. 당신 아파? 안 아파. 뭐야, 그게. 엄마, 초코 똥 쌌어. 그럼 네가 치워. 아침부터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배고파. 밥 줘. 내 이름이 밥이니? 나만 보면 밥밥밥. 배고프면 직접들 차려 먹으면 되잖아. 꼭 사람 깨워서 배고프다 어쩐다. 뭐야? 그럼 주부가 밥을 차려야지. 일하는 사람이 차려 먹어? 나도 일해. 나도 한다고. 아휴, 됐다. 내가 말을 말자. 아주 당신 때문에 내가 삐뚤어지겠어. 어기적 일어나 대충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늦은 아침상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또 제 신경을 박박 긁더라고요. 에이, 또 어제 먹던 걸?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싫으면 직접 라면을 끓여 드시든가. 그냥 그렇다고. 어제부터 왜 이리 짜증 대박이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남편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씻으러 들어갔어요. 씻고 나오니 남편이 물을 다 마신 물컵을 들고는 저를 바라보다가 한마디 하더군요. 달링, 리필 좀 부탁해. 어처구니가 없어 남편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곤 전날 널어둔 빨래를 걷어 소파에 앉았죠. 빨래를 개고 있는데 남편이 또 저를 부르더군요. 달링, 나 이따가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 가는데, 나 퍼팅 장갑 어디 있지? 참, 오늘 골프 치고 친구들 집에 오는데 술상 좀 가능하지, 달링? 당신의 그 수육을 다들 그리워하더라고. 참자 참으린을 이마팍에 딱 붙이고는 남편 골프 장갑을 찾아주었습니다. 나 오늘 휴무니까 친구를 만나든 뭐든 밖에서 해결해.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아 빨래를 개려는데 바닥에 휴지와 함께 뭔가 있더라고요. 발톱이었어요. 이거 누구야? 누가 발톱 갖고 치우지도 않았어? 그때 아들이 급하게 자기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나 친구 만나러 간다. 이거 너야? 미안. 급해서 깜빡했네. 나 희석이 만나야 해서 엄마가 대신 버려줘. 쏘리, 내 사랑. 이거 버릴 시간도 없어?
엄마, 내 검정 브라우스 안 빨았어? 나 오늘 그거 입어야 하는데 대체 집에서 빨래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여보, 쓰레기통에서 냄새 난다. 아이, 쓰레기 좀 제발 그때그때 치우라니까 몇 번을 말해. 아이, 냄새. 야, 니들이 좀 해, 니들이. 결국 참다 참은 제 분노가 터지고 말았어요. 당신이 좀 버려? 어쩜 집에서 손 하나 까딱을 안 해? 그렇게 내가 부탁하는 분리수거도 안 해줘. 쓰레기도 안 버려줘. 박하성, 너 당장 네 발톱 안 치워? 그리고 초코 배변 패드도 빨리 갈어. 네가 키우고 싶다고 고집 부려서 입양해온 강아지잖아. 그리고 박하윤 너, 술 먹고 어제 새벽에 몰래 들어온 거 엄마가 모를 줄 알아? 그때 빨래통에 넣은 빨래를 오늘 아침에 찾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 엄마가 세탁소야? 세탁소도 급행은 돈 더 받아. 알아? 내가 너희들 종이니? 어? 엄마, 여보, 부르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이야? 안 해. 이제 나도 안 한다고. 이 집에서 집안일 하는 사람이 나 하나야? 제 말에 가족들이 다들 벙쪄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바라보았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어? 혹시 갱년기야? 갱년기 이미 지났다 이 자식아. 너희들은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눈알이 없니.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찾을 줄을 몰라. 치울 줄도 몰라. 차려 먹지도 못해. 그저 집에서 엄마 여보 아주 주둥이들만 살아서는. 난 나가서 돈 벌잖아. 그런 건 가정주부가 해야지 그걸 누가? 그래, 나는 공부하잖아. 나도 돈 벌어. 집에서 일하니까 우스워?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벌어. 알아? 그런 논리라면 이제 당신이 다 해. 그리고 너 공부한다고? 놀고 먹는 대학생인 네가 뭔 공부야? 그렇게 대단하신 공부하시면 장학금 좀 받아와 봐라. 너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만 줄 알아? 대학 다닌다고 받아가는 용돈은 또 얼마고? 엄마 왜 그래? 짜증 대박이네. 짜증? 짜증? 이 기집애가 어디 제대로 짜증내는 거 들어볼래? 그날부로 저는 집안일에 손을 놔버렸어요. 각자 할 건 각자가 알아서 하라며 선전포고했죠. 제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정말 시베리아 벌판처럼 살벌해졌습니다. 눈치를 보던 남편이 저녁을 시켜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물컵을 내밀며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물 좀. 저는 그런 남편을 노려보며 정수기로 갔어요. 그리고 물컵에 제 물만 따라 마시고 계속 남편을 노려보며 그냥 식탁으로 갔죠. 알았어. 내가 떠마신다. 물 떠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쉬운 거 알면 직접 하면 되지 않겠어? 뭐 반신불수세요? 물도 못 떠마시게. 엄마, 나 국 좀. 확 국자로 패줄까? 응? 주방까지 뭐 이말리 되니? 네가 떠먹어. 그리고 너 또 배변 패드 안 치웠더라. 좋고 화장실 네 방으로 옮겼으니 냄새 나는 거 싫으면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다. 씩씩거리며 다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그때 딸이 저를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자기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어이없게 수저를 주울 생각을 안 하고 저를 보더라고요. 주워달란 거죠. 그래서 떨어진 수저를 제가 발로 뻥 차버렸어요. 수저가 팽그르르 거실로 날아갔죠. 전 그냥 말없이 제 밥만 먹었습니다. 기억하지? 설거지 각자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거. 근데 니들 한 번을 안 하더라? 나 과제가 많아서. 술 마실 시간은 있고 설거지 한번 할 시간은 없지? 네가 아주 용돈이 끊기고 학비를 스스로 벌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엄마 오늘 진짜 왜 그래? 엄마 때문에 지금 다들 불편해하는 거 안 보여? 그냥 하던 사람이 하면 되지 왜 그래? 설거지 하는 사람은 하늘이 정했니? 태어날 때 이마팍에 딱 적어놓고 나와? 설거지용 인간 이렇게.
그리고는 저는 제 밥을 딱 먹고 제 밥그릇만 설거지를 하고는 거실로 갔어요. 아들과 딸은 입이 대빨 나와서는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TV를 켜고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죠. 온전히 제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여보, 나 오늘 밤 만석이랑 밤낚시 가거든? 가서 출출할까봐 그러는데 닭강정 좀 만들어주라. 참나. 이건 뭐 용기인지 모자란 건지. 닭고기 없어. 사오면 되잖아. 아이, 그럼 팽이 버섯말이 삼겹살 좀 몇 개 구워줘. 그거 맛있더라. 팽이버섯? 패버리기 전에 그냥 가라. 뭐라고? 아이, 당신은 가장한테 그게 무슨... 몸성할 때 그냥 낚시 가시라고. 저는 그 뒤로도 집안일에 손을 떼버렸어요. 일명 거울 치료라고 하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 하는 심리 치료 중 한 방법인데요.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똑같이 저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직접 겪게 되는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가족들에게 제 나름대로 거울 치료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애들처럼 저도 일절 집안일을 안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것도 정신 차릴 놈들이나 통하는 방법인가 봐요. 집안일에 손을 놓자 집은 금방 엉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거지를 안 하자 정말 그 누구도 설거지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저 먹은 것만 씻어 두었는데요. 싱크대에는 가족들이 먹은 말라붙은 그릇들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징하더라고요. 그쯤 되면 남편, 아들, 딸 셋 중 한 명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빨래도 쌓여서 세탁실에 빨랫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집에는 먼지가 덩어리 져서 개털과 함께 바람에 굴러다니기 시작했고요. 키우는 개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 금방 거지꼴이 되었어요. 집안에는 개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뿐이게요. 제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자 방에는 쓰레기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도 정말 독하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그 누구도 치우려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기로요.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났나요? 더 이상 갈아입을 와이셔츠가 없어지자 남편이 제게 말을 하더군요. 남편이 제게 처음 꺼내든 카드는 압박이었어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이게 뭐야? 집이 엉망진창이야. 그래서라니. 집이 이렇게 됐으면 좀 치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엄마 너무한다. 나 이제 입고 나가로도 없어. 엄마 빨래 좀 해. 그래, 나도 지금 출근해야 하는데 셔츠가 하나도 없잖아. 입고 나갈 옷이 없으면 직접 빨래해 볼 생각은 안 했니? 내가? 나 세탁기 돌릴 줄 몰라. 그냥 엄마가 해. 엄마 일이잖아. 뭐야, 갑자기 무섭게 왜 이래? 야, 하연아, 네 엄마 왜 이러냐? 몰라. 아우 짜증나. 집안일에 네 일 내일이 어디 있어? 불편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알아서 해.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라고. 이 사람이 당신 주부야, 알아? 지금 내가 빨래 때문에 그래? 적당히들 하라고, 적당히. 도대체가 자기 물도 떠마실 줄을 몰라 쓰레기는 방바닥에 훌렁버려서 내가 치워주길 바라고. 내가 이 집 하녀니? 어? 이 집에 나만 살아? 내가 오죽하면 이래, 오죽하면. 이제 나도 이제 안 해. 나 파업이야. 저는 그렇게 집안일에 대한 파업을 선언했어요. 가족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자식놈들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며칠 저러다 말겠지. 집이 너무 더러워지면 엄마가 항복하겠지. 뭐 이렇게요. 하지만 저도 이번엔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제가 정말 그 뒤로도 보름 넘게 집안일에 손을 뗐거든요.
밥도 안 차렸어요. 배고픈 사람이 알아서 시켜 먹으라고 하고요.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나자 남편이 다시 말을 걸더군요. 남편이 두 번째 꺼내든 카드는 회유였습니다. 알아, 당신 힘든 거. 그 마음 내가 다 알지. 당신이 뭐라는데? 며느리로 살고, 아내로 살고, 엄마로 사는 이 시대 여성의 고단함.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해야지, 안 그래? 나도 나름대로 힘든 점이 많지만 다 가족을 위해 참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좀만 참아주고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이번에 보너스 나오면 당신 옷도 좀 사고, 당신 가방 하나 살까? 내 고단함을 그렇게 잘하시면 집안일이나 좀 도와. 이제 각자 분담해서 해. 에이, 왜 그러실까, 우리 이정희 여사. 저는 바로 남편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어요. 남편이 악소리를 지르며 대굴대굴 구르더라고요. 그딴 말 몇 마디로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나 본데 웃기지 마. 내가 그렇게 많은 걸 바래? 나 혼자 사는 집 아니라고. 당신이랑 애들도 사는 집이야. 밥 먹으면 싱크대에 던져놓지 말고 물에라도 담가놔. 그러다가 가끔 설거지도 좀 해주고 쓰레기 찬 거 보이면 버려주고 분리수거 날 되면 분리수거장에 버려주고 빨래 갤 때 옆에서 같이 거들어주고. 이게 그렇게 큰일이니? 됐고 이제 집안일 각자 분담해서 니들 몫은 니들이 해. 내가 대체 언제까지 니들 코푼 유지까지 찾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 더 이상 두 번 말 안 해. 협상도 없어. 알았어? 제가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고 정확히 2일 뒤에 남편과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하더군요. 이제부터 집안일을 각자 분담해서 하자고요. 네, 남편 바쁘죠. 아이들도 학업 때문에 바쁘고요. 그래서 집안일 분담을 할 때 많은 부담을 주진 않았어요. 제가 바라는 건 간단하고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에겐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와 분리수거, 그리고 주말 저녁 설거지요. 주말에 외식이나 배달 음식 많이 먹으니 정작 설거지할 일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주말에 집 청소와 자기가 졸라서 데려온 강아지 관리, 마지막으로 딸에게는 세탁기 돌리기와 마른 빨래 개기, 그리고 화초에 물 주기 정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방 청소와 쓰레기 관리는 각자가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늘 하던 대로 하기로 했고요. 저도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바라는 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이들의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무리한 걸 바란 걸까요? 집안일을 돕기로 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설거지 담당이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저와 합의를 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세상에 설거지를 하려던 남편이 주방에 있는 주방 세제를 안 쓰고 세탁기 옆에 있는 세탁용 가루 세제를 꺼내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그 세제를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소리를 질러 말렸지만 이미 가루 세제를 한가득 싱크대에 들이부은 후였어요. 여보! 깜짝이야. 왜? 미쳤어? 누가 세탁용 세제로 설거지를 해?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었어? 당연히 아니지. 이건 설거지를 해봤다 안 해봤다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 미안해. 내가 뭐 이런 건 아나. 알았어. 내가 씻어버리고 다시 할게. 잠깐! 물 틀지 마! 하지만 남편은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바로 싱크대 호스로 물을 시원하게 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세제가 물을 맞고 거품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싱크대 가득 들어가 있던 세제는 거품이 되어 이리저리 넘치고 흘렀습니다. 설거지하랬더니 지 혼자 비눗방울 파티를 열더군요. 결국 싱크대 옆에 깨끗하게 설거지해두었던 그릇들까지 세제가 묻어서 처음부터 다 닦아야 할 판이었어요.
그냥 가. 더 사고 치지 말고. 일단 주방에서 나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세탁용 세제 말고 여기 있는 주방 식기세제로 설거지해. 알았어? 아니면 적당히 음식물 찌꺼기 제거해서 여기 식기세척기에 넣고 돌리든가. 알았어, 미안해. 난 잘해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사고만 쳤네. 차차 잘하겠지. 미안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안 해본 집안일을 시켜서 그런 걸까요? 가족들은 돌아가며 사고를 치기 시작했죠. 얘 하윤아, 세탁실에 있는 빨래 좀 돌려줘. 엄마 내일까지 마무리하고 넘겨야 하는 작업물이 있어서 지금 못 움직여. 알았어. 참, 하윤아, 흰색 옷이랑 색 들어간 옷들이랑 구분해서 빨아. 알았다고.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으이그, 잔소리. 다 들린다. 그런데 얼마 후 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이거 어떡해? 왜? 무슨 일인데?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이거 비싼 건데. 아이 참. 딸이 물이 빠지는 빨간 자기옷이랑 남편 와이셔츠를 함께 넣고 세탁기를 돌려 하얀 남편 셔츠가 죄다 분홍색이 되었더라고요. 고급 옷만 좋아하는 남편 특성 때문에 와이셔츠도 죄다 비싼 브랜드 옷이었는데 말이에요. 엄마가 옷들 구분해서 빨라고 했잖아. 이를 어째? 다시 빨아도 물 안 빠지겠네. 엄마가 언제 흰 옷이랑 검정 옷 구분하랬지? 이기 집에 가? 색 들어간 옷 구분하랬잖아. 그 정도는 안다며? 아, 몰라. 나 이제 세탁기 안 돌려. 엄마가 해. 왜들 소란이야, 그거 내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래? 다 분홍색이 됐네. 그건 당신 딸한테 물어봐. 그냥 입고 다녀. 이걸 어떻게 입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기 시작했는데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주말에 거실바닥 물걸레질을 시키니 남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가지로 거실에 물을 쫙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른 걸레로 닦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심지어 저희 집 거실은 마룻바닥인데 말이에요. 또 한 번은 딸에게 밥 좀 앉혀놓으라고 하니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죽도 안 되는 물밥을 만들질 않나 남편에게 설거지하지 말고 식기세척기에라도 넣어서 돌리라고 시켰더니 음식물이 담긴 그릇을 그대로 식기세척기에 넣어 고장나게 만들지를 않나 정말 말썽도 다양하게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집으로 경비 아저씨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수고하시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희도 이런 일로는 잘 찾아오지 않는데요. 바깥 분께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셔서 왔습니다. 주민분들 민원도 많고요. 네, 대체 무슨... 아니 대체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왜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버리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함 저희가 다 닫고 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저희가 이미 CCTV 다 확인해봤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기 뭐한데 분리수거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종이 버리는 곳에 병, 깡통, 플라스틱, 심지어 일반 봉지에 담은 쓰레기까지 한 번에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거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주워서 일일이 다시 다 분류해야 합니다. 제발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단단히 말해두도록 할게요. 정말 단단히 화가 났어요. 대단한 일도 아니고 고작 분리수거잖아요. 대체 분리수거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왜 버린 건지 도무지 이해도 안 가더라고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당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통에 버렸어? 어떻게 알았어?
그게 오늘 관리실에서 직접 오셨어. 몰상식하게 그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부끄러워서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다. 분리수거 좀 해달라니까. 종이 버리는 곳에 분류도 안 하고 한 번에 다 버렸다며. 플라스틱이랑 병 깡통까지. 그리고 쓰레기는 왜 거기에 한 번에 다 버린 건데 대체? 참나. 경비들이 찾아와서 따졌어? 그런 거 하라고 돈 받는 사람들이 너무하네. 너무한 건 당신이지. 분리수거가 어떻게 그분들 업무인데? 그래,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도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를 왜 거기에 버려? 정말 창피한 줄 알아. 어서 경비실 가서 제대로 사과드려. 아이, 몰랐지. 뭘 그런 걸로 거기까지 내려가서 사과를 해. 아이, 몰라.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남편과 사이가 좀 냉랭해진 가운데 진짜 대박 사고는 아들놈이 치고 말았죠. 물론 아들도 집안일을 하면서 사고를 치긴 했어요. 집 청소시키니 그 비싼 무선 청소기를 떨어뜨려 망가뜨린 건 아주 애교였죠. 식사할 때 냉장고에 있는 반찬통 꺼내서 접시에 담으라고 시켰더니 김치통을 엎어서 아주 집안을 김치 바다로 만든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좀 큰 사고였어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도 안 되는 사고였고요. 제가 집에 물고기를 몇 마리 키워요. 좀 많이 아끼는 편이기도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좀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단한 건 아니고 베타를 몇 마리 키우거든요. 베타는 물고기 특성상 한 어항에 넣고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물컵보다 약간 큰 작은 어항 8개에 8마리를 키우는데요. 세상에 어느 날 그 베타가 모두 죽어 있더라고요. 어머, 이게 왜 죽어 있어? 새까지 허옇게 변해서 죽어 있는 8마리의 베타를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대체 왜 죽었지 생각을 하다가 낮에 아들에게 시킨 일이 생각났습니다. 하성아, 아까 물고기 밥 주라고 했는데 뭐 다른 거 줬어? 밥만 줬어. 왜? 이거 봐. 얘들이 다 죽었잖아. 이게 왜 이러지? 전염병 돌았나? 아닌데. 어항이 다 달라서 한 번에 죽을 수가 없는데. 정말 밥만 줬어? 아이, 물이 좀 차가워서 뜨거운 물 좀 부어줬지. 뭐? 뜨거운 물을 부어줘?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좀 받아서 조금씩 넣어줬어. 나 때문 아니야. 진짜 조금 넣어줬어. 어항에 뜨거운 물 넣는 사람이 대체 어딨어, 세상에. 엄마, 얘들 열대 민물고기야. 그러니 당연히 따뜻하게 살아야 하니. 그럼 넌 여름 되면 삶은 가마솥에서 사니? 열대 민물고기라고 뜨거운 물 주면 어떡해? 대학생식이나 돼서 그것도 몰라? 이걸 어째? 난 몰랐지. 내가 뭐 이런 걸 키워봤나. 어항물이 차가우니 미지근해지라고 조금 넣은 거야. 내 딴에는 다 잘해본다고 한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아, 됐어. 그럼 이제 엄마가 해. 좀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그렇다고 제 아들이 지능이 낮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고를 쳤다니 정말 화가 났죠. 하지만 어쨌거나 지 나름대로 집안일을 돕겠다며 돕다가 친 사고였으니 크게 나무랄 수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 가족이 고쳐지는 과정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제 착각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가족들이 제가 시킨 집안일을 하며 사고를 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 야근이 있어서 좀 늦어. 오늘 친구들이랑 도서관에서 레포트 쓰기로 해서 늦어. 오늘 친구들이랑 PC방에서 밤새 놀기로 해서 늦어. 가족들이 하나같이 각자 약속으로 늦는다고 한 날이었어요. 저 혼자 밥해 먹기도 뭐해서 대충 굴러다니는 빵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동네 친구가 부르더라고요. 하윤이 엄마, 저녁 먹었어? 아직 식구들이 다들 늦는다고 해서 그냥 대충 혼자 때우려고 했지. 정말 나도 우리 성민이 아빠 오늘 못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연락했지.
잘 됐네. 오늘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을까? 그럴까? 그럼 일동 앞에서 만나. 그렇게 동네 친구를 만나 칼국수 집으로 갔어요. 칼국수나 한 그릇씩 사 먹으려고요. 그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친구와 이야기를 하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그렇다고 아빠 셔츠를 다 빨간색으로 물들이면 어쩌냐? 비싼 건데. 몰라.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근데 아빠, 진짜 대박은 오빠야. 진짜 미친놈이라니까? 내가 뭐. 오빠, 엄마 베타 어항에 뜨거운 물 부어서 다 죽였잖아. 와, 진짜 정신병자. 그래, 그건 좀 심했다. 그래도 엄마가 아끼는 건데. 아빠도 만만치 않아. 분리수거함에 음식물 쓰레기 버렸다며? 아빠가 더 심했지. 네가 더 심했지, 임마. 난 적어도 재산상 피해는 안 만들었다. 너희들도 앞으로 금전적 피해가 가는 거 하지 마. 알았어? 나처럼 하라고. 그런데 정말 아빠 말대로 이렇게 하면 엄마가 다시 집안일 해줄까? 당연히 하지. 네 엄마가 우리 하는 거 보다가 답답해서 아마 그냥 직접 할 거다. 아빠가 예상해보길 지금부터 딱 2주다. 2주씩이나? 그냥 하던 대로 하던 사람이 하면 되지. 엄마는 정말 왜 그러나 몰라. 아, 짜증나. 맞아. 남편과 애들은 수육에 막걸리까지 시켜 먹으며 지들끼리 히히덕거리고 있더라고요. 각자의 약속 때문에 집에 늦는다는 거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요? 제가 시킨 집안일을 잘 해보려다가 실수를 한 게 아니었어요. 하기 싫어서 일부러 망치려고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집안일을 안 시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 가족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을까요? 실망을 넘어선 그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 사람 자기 남편이랑 하성이 하윤이 아니야? 어머머 세상에.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만 물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새로 만든 잔이 떨어지며 와장창 큰 소리를 냈죠. 덕분에 반대편에 앉아있던 남편과 자식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하윤 엄마? 엄마? 남편이 다급하게 제게 다가왔어요. 제가 자기들 대화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전전긍긍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당신이 여기 외식 잘 안 하잖아. 야근이라더니? 그리고 너희는 친구 만나고 도서관에 간다면서 왜 여기 애들 있어? 그게 엄마. 안녕하세요. 저 하윤 엄마. 나 급한 일이 생겨서 우리 식사는 다음에 하자. 친구가 돌아가는 상황을 눈치채고는 급하게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이야기해. 동네 창피하게 여기서 떠들고 싶지 않으니까. 무슨 이야기? 하윤 엄마, 저녁 안 먹었으면 우리랑. 니들끼리 많이 처먹고 와. 그 길로 바로 집으로 왔어요. 마음이 너무 많이 속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걸 바란 건가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저런 방법은 정말 아니지 않나요? 그것도 가족끼리요. 제가 자기 아내고 지들 엄만데요. 정말 나 너무 많이 실망해서 속이 다 상하다. 아니, 그 잠깐 사이에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 정말 한 사발 피토하고 그 자리에서 콱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해야. 그래, 엄마. 그냥 아빠가 농담 삼아 몇 마디 한 건데 엄마가 오해를. 오해는 무슨 오해? 다들 꼴 보기 싫다. 다들 당장 나가. 엄마, 그러지 마. 아이씨, 아빠는 정말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난 잘못 없어, 엄마. 정말이야. 아빠가 다 시킨 거야. 야, 박하성,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어항에 뜨거운 물 부으라고 시켰어? 다 네가 그런 거잖아. 당신도 시끄러워. 다들 나가라니까? 안 나가?
그래, 내가 나가줄게. 나만 이 집에서 사라지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저는 바로 안방으로 가서는 여행용 짐가방에 옷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가방에 옷을 넣고는 집을 나왔죠. 남편과 자식들이 달려나와 저를 막았지만 다 발로 차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단지 앞에 있는 택시에 올라탔어요. 아저씨, 일단 출발해주세요. 하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설거지도 잘하고 분리수거도 잘하고. 남편이 닫힌 택시문 밖에서 차창을 두드리며 소리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택시 운전사분에게 출발해달라고 했죠. 어디로 가실까요? 그게 공항이요. 공항으로 가주세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아주 멀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무작정 인천공항으로 향한 것 같아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갑자기 미선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를 위해 살아보라는 미선이의 그 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택시 안에서 미선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응, 정희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목소리 들어보니 무슨 일 있네. 왜? 남편이랑 싸웠어? 어디야? 맞아. 남편이랑 싸웠어. 그래서 그냥 택시 잡아 타고 공항 가고 있어. 공항? 부부싸움 했다고 이 나라 뜨게? 어? 그래, 이 나라 뜨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비행기 표도 없는데 무작정 공항을 가고 있네. 참, 나 한심하다. 에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친구 미선이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속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나도 지금 그리로 갈게. 같이 가자. 같이? 괜찮겠어? 남편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 애들은? 됐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지가 뭐라고 하면 어쩔 건데? 해봐야 이혼밖에 더해? 그래, 까짓 거 이혼밖에 더하니?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도 우리 하고 싶은 거 하자. 제 말에 바로 공항으로 달려와 준다는 친구가 너무 고마웠어요. 친구와 전화를 끊자마자 전화에 불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딸, 그리고 아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했죠. 그냥 무시했어요. 그렇게 저는 공항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디 갈까? 아무데나. 그래, 따뜻한 나라로 가자. 그냥 일단 가서 방 구하고 그냥 아무거나 하면서 놀자. 좋다. 옛날 생각나네. 젊은 시절 저는 여행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고 보니 해외여행을 가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지 혼자서 친구들과 동남아를 자주 가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친구와 바로 해외로 날아가려고 했는데요. 은연중에 멀리 떠나고 싶단 생각에 눈에 보이던 여권을 무심코 챙겨 가방에 넣었는데 챙겨 나오길 잘했죠. 하지만 저는 친구와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다음 날이 주말을 낀 긴 휴가 시즌이라 비행기 표가 동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항 근처 호텔을 잡아서 친구와 놀기로 했어요. 엄청 큰 수영장까지 딸린 고급 호텔이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호텔에서 제대로 쉬며 노는 호캉스를 하기로 했죠. 친구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쉬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이었죠. 그 와중에도 남편에게는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는 읽지도 않았어요. 오랜만에 누려보는 저만의 휴가를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화기는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공항 근처 호텔에서 4일 정도 놀았어요. 그러다가 해외를 못 간 게 너무 아쉬워서 간신히 표를 구해서 베트남으로 또 일주일간 여행을 떠났죠. 공항 근처 호텔에서 4일 놀고 나니
딱 휴가가 끝나는 타이밍이라 비행기표가 또 잘 구해지더라고요. 여행 기간 동안 친구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저도 친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자리를 비워도 되는지에 대해서요. 아마 친구도 저만큼이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은 게 분명했거든요. 여행 막바지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죽을 줄 알았거든. 근데 끝나는 건 내 세상만이었더라고. 남편이랑 자식놈들은 그저 바쁘다 바쁘다. 아내가 엄마가 죽어가는데 뭐가 그리들 바쁜지. 에휴, 나는 지금까지 그것들한테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억울해서 살아야겠다 마음먹었어. 그러니까 정말 사라지더라고.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 나도 내 삶을 1순위로 생각하면서 살 거야. 잘했어. 우리 아직 살 날 많잖아. 이제부터라도 정말 우리 삶 살자. 김미선, 이정희, 화이팅이다. 그래, 파이팅이다. 그나저나 정희야,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쩌면 내가 이혼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말하기 힘들긴 하지만 정말 네 남편 너무한 것 같다. 아직 모르겠어. 생각하기도 싫고. 마음 같아선 확 이혼해버리고 싶은데 어디 이혼이 쉽니? 우리 우울한 얘기 하지 말자. 그냥 20대 그 시절처럼 놀자. 그렇게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각자의 인생을 응원해주자며 친구를 보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단지 입구 부동산 사장님이 뛰어나오더라고요. 멀리서 걸어오는 저를 보고 급하게 나온 거래요. 정희 씨, 집 내놨어? 네? 그게 무슨 집을 내놓다뇨? 우리 가게 옆에서 부동산 하는 김 사장이 그러던데? 정희 씨 집 701호 맞잖아. 전 집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바깥분이 내놨다고 하더라고. 내가 우리 부동산 이용 안 해서 서운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창 집값 오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매라면서 3천이나 싸게 내놔서 하는 말이야. 정희 씨, 지금 집 팔면 안 된다? 남편이요? 참나 어이가 없네. 내 안 팔아요. 고마워요, 장 사장님. 저는 곧바로 장 사장님 부동산 옆에 있는 김 사장님 부동산으로 달려가 내놓은 집을 거둬들였어요. 장 사장님 말대로 정말 남편이 김 사장님 부동산에 집을 급매로 내놓았더라고요. 열받아서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니, 제가 잠시 집을 비웠다고 이 지랄을 할 게 뭡니까? 집으로 달려들어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도 회사를 갔는지 없었고 아이들도 없었죠. 그런데 집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분명 집이 아주 개판 5분 전 난장판일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제가 없으니 집을 치우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집은 반짝반짝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가 싱크대를 보니 먹고 싱크대에 던져놓은 그릇 하나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주 반찬들도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방도 가보고 아이들 방도 가보았죠. 역시나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미쳤어, 미쳤어. 이 인간이 가사도우미를 써서 집 청소를 하네? 돈이 아주 썩어 나는구나. 근데 집은 대체 왜 파는 거야? 저는 여행 기간 내내 꺼둔 핸드폰을 다시 켜보았어요. 핸드폰을 켜자 계속 문자 수신음이 띠링띠링 울리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수신하지 않은 문자가 한꺼번에 오는 거였죠. 뭔 미안해 어디냐라는 문자들이 많은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열리는 문을 보니 남편이 초췌한 표정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이봐요 박성재 씨. 당신 나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부동산에 내놨어?
어? 여보?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죽지 마, 여보.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이건 또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린지 당최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왜 죽어? 나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 건데 내가 죽긴 왜 죽어? 뭐야, 당신 뭐 내 보험금 노리니? 어? 그것도 아니면 내 집 노리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말도 없이 집 내놨니? 이 인간이? 당신 먼저 죽여줄까? 그게 무슨 소리야? 하윤이가 당신 뭐? 당신 죽는다고. 당신 죽는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죽지 마. 아이씨, 안 죽는다고. 개소리 그만하고. 하윤이가 뭐라고 했는데. 그게 남편의 설명을 듣고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이없어 웃기기도 하고 이제와 제게 죽지 말라고 잘못했다고 하는 남편 모습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죽긴 왜 죽나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간 이후 남편과 아이들이 저를 무척 찾았다고 합니다. 제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자 문자로 잘못을 빌었다네요. 그런데 저는 전화를 꺼두고는 이것들이 잘못을 빌던 뭔 짓을 하던 신경도 안 쓴 거죠. 그래서 제 딸 하윤이가 제가 어디 갔는지 막 뒤져보았나 봐요. 그러다가 제 노트북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제 노트북 인터넷 검색창 검색 기록에 암에 좋은 음식, 암 치료 방법, 암 생존율 이런 게 떠 있더래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항암 방법에 대한 자료들이 모아져 있고요. 그걸 보고 제 딸 하윤이가 기겁을 한 거죠. 엄마 암에 걸렸구나.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까칠했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제가 암에 걸린 줄 알고 놀라서는 온 동네 방네를 사방팔방 뒤지고 다닌 거였어요. 저 찾으려고요.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날랐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했대요. 제가 암인 줄 알았으니까요. 내가 아니라 내 친구가 암이야. 친구? 친구가 암이라고? 그래, 당신도 미선이 알지? 걔가 암이어서 검색해보고 자료들 모아둔 거야. 친구 도와주려고.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죽는 줄 알고. 날 그렇게 매겨놓고? 뭐 이제와 내가 죽는다니까 서러워? 아니다. 서러운 게 아니라 아쉬운 거지. 공짜 가정부 죽으면 집 청소 밥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미안해. 화 풀어. 나 그리고 애들도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봐, 집 깨끗하지? 그동안 유튜브 보면서 청소하는 법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이 인간아,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어? 이제 놓치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야? 놓치다니, 그게 무슨, 설마 이혼 생각하는 거야? 왜? 하면 안 되니? 당신이 나한테 한 걸 생각해봐라. 동네방네 다 이야기해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응? 잠깐만. 근데 집은 대체 왜 내놓은 거야? 설마 집 팔아서 토 끼려고 그랬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럼 뭔데? 당신 찾으려고 사람을 쓰려고 했고, 찾은 다음 전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 입원시켜 암 치료시키려고 그랬어. 그래서 미리 돈 마련하려고, 그래서 집 팔려고 한 거야. 대단하다. 아주 대단하셔. 그런 양반이 설거지 하나 하기 싫어서 그 난리를 피웠어? 응? 분리수거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미안해. 정말 반성 많이 했다니까. 당신이 있을 땐 몰랐어. 그런데 없으니까 알겠더라. 뭐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씨구나. 며칠 자리 비웠더니 아주 이제 시를 쓰네. 내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정말 황당했어요. 오자마자 다다다 쏟아붓고 이혼 선언을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 눈물로 후회에 반성을 하니 생각이 또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뒤 아이들도 집에 와서는 저를 보고 눈물 반 콧물 반 쏟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잘하겠다, 제발 다시는 사라지지 말라고 우는데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약해졌죠. 이후 남편과 아이들은 정말 변하긴 했어요. 더 이상 집안일은 엄마 일이야, 아내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틈날 때마다 자기들이 알아서 척척하곤 해요. 하지만 말이죠. 사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날 식당에서의 남편과 아이들 말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끔, 아니 자주 꿈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제 마음도 많이 식어 있는 상태고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들이지만 이제는 마냥 예뻐 보이지도 않고요. 크게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더 고민입니다. 저보다 더 현명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변한 모습을 지켜보며 용서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